이전 영상에서 주은혜 구독자님의 따뜻한 피드백에 따라 가능하면 쉽게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상승부자가 되겠습니다. 상승부자 가족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주은혜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채권과 ETF, 10배 수익 주는 단기 변동성 돌파 전략, 국채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깔려 있겠죠. 가격의 움직임에 존재하는 추세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연 수익률이 190%라니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채권의 장점은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채권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받을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채권은 이자도 알고 원금도 아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는 뭘까요? 중앙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또는 정책 집행을 해야 할 때 빚을 내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당신이 1년 동안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3%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채죠.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금융채, 특수채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가 이만큼 돌려줄게의 주체이니 회사채에 비해 안전하겠죠? 참고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우리나라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통 10년물을 중심으로 봅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제 대국인 만큼 국채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깔려 있겠죠? 참고로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싸지면 정부로서는 수익률을 높게 줘야 팔립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채권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가정해보죠. 세계 곳곳에 흩어진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 정부는 아주 낮은 이자로 채권 금리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미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세계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할 것입니다. 조금 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수익률 하락은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서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면 미국 국채를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바야흐로 채권 투자와 더불어 ETF 투자의 최적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채권과 ETF의 리밸런싱을 통한 안정된 투자 전략에 맞추어 당일에 매수하여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는 짧은 스윙 트레이딩 전략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략의 이론은 상당히 단순하지만 다양한 종목이나 지수에 응용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에 적용해 볼 만합니다. 전설적인 선물 트레이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내리 윌리엄스가 개발한 단기 변동성 돌파 전략을 소개합니다. 내리 윌리엄스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 투자보다는 가치 투자 위주의 투자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술적 투자의 기법이나 위대한 트레이더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치 투자에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등이 있다면 기술적 투자에는 추세 추종의 선구자였던 제시 리버모어, 데니스 에크하르트를 위시한 수많은 터틀 트레이더들,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내리 윌리엄스가 그에 필적할 만합니다. 내리 윌리엄스는 1987년 세계 선물대회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여기에서 1만 달러를 1년 만에 114만 7천 달러로 불렸습니다. 2006년에는 당시 외딸 미첼 윌리엄스가 아버지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1000%의 수익을 냈고 아버지 뒤를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단기 변동성 돌파 전략, ETF 기준 수수료 0.0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루만 보유하는 단기 전략이므로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서도 장기 보유에 의한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1. 전략 규칙. 1번 기준 레인지 계산. 전일 고가에서 전일 저가를 뺀 금액. 매수. 당일 시가에 전날 레인지 곱하기 상수 0.1에서 0.9를 곱한 가격을 더한 금액을 장중 가격이 돌파하는 시점에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매도. 다음날 시가, 시장가로 청산을 합니다. 2. 전략의 원리. 전략의 규칙을 확인한 여러분 10명 중 9명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당일 시가 대비 전날 일봉의 최대 등락폭을 넘어 상승했을 때 매수하라고? 한 푼이라도 낮은 가격에 싸게 사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데 어마어마한 고점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전략은 안정적으로 상행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에 존재하는 추세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적 추세 추종 관점에 있어서의 싼 가격은 떨어져서 점점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서 점점 더 비싸지는, 그래서 싼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에는 관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놈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놈은 단기적으로 더 떨어지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세라는 속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기에 이 추세가 현재 상황에서 강하게 형성되었을 때 즉시 편승해서 짧게 먹고 떨어지자는 것이 바로 단기 추세 추종 매매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떨어질 때 매수해서 물타기해서 계좌는 퍼락 멍들었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서 본전치기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매수 조건이 발생하는 진입 시점은 당일 기준으로 상당히 고가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당일 시가 대비 전일 최대 등락폭을 넘어서는 범위로 가격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역추세적인 메커니즘보다는 추세적인 메커니즘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추세를 이어서 다음날 시가까지 가져가겠다는 단기 추세 전략이 바로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의 핵심입니다. 비싸게 산다는 것은 어중간하게 올라서 움직임이 반전되는 잡다한 경우를 필터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역추세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 전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ETF로 거래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거래 수수료 0.01%가 매수 매도 시에 총 2번 나간다고 치고 0.03%,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는 슬리피지는 없다고 칩니다. 여기서 잠깐 샤프 비율이란 리스크 프리미엄을 초과 수익률의 표준표차로 나눈 비율인데 위험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샤프 비율이 높은 투자가 좋다는 겁니다. 코스닥을 대상으로 했고 21년치입니다. 둘 다 K는 0.5로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시가 매도한 전략이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추세가 다음날 아침까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보다 이길 다음날 시가 매도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비교해보니 다음날 시가 매도가 더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4. 투자 전략 업그레이드. 여러 자산 플러스 변동성 돌파 전략. 두 가지 이상 자산의 변동성 돌파 전략을 적용해보는 백테스트입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 50대 50%로 했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하나만으로 변동성 돌파를 진행하는 것보다 둘을 반반 섞어 놓으니 수익률은 중간 정도 34%가 나왔지만 위험 지표는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은 더 낮아진 13%, 최대 낙폭도 더 낮아진 20%, 샤프 비율도 좋아졌습니다. 분산 투자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역시 괜찮은 녀석임에 틀림없습니다. 코스피 200은 어떨까요? 수익은 2배 정도 개선되었고 변동성과 최대 낙폭도 반의 반 수준으로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K값 0.7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처럼 훌륭한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2010년부터 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되었고 코스피 200은 상위 200개의 덩치 큰 기업들이라 변동성이나 추세가 확 생기지 않는 애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과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단타를 많이 하고 소액 투자를 하고 몰빵 투자를 즐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 코스닥 시장에는 정말 잘 맞는 전략입니다. 코스닥 150 수익률이 50에서 70%에 달합니다. 변동성은 절반 이하로 줄고 샤프 비율이 5가 넘다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연수익률이 190%라니. 사실 장중에 주가가 당일 시가 대비 최근의 일봉 최대 등락폭을 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보니 대략 전체 거래일의 12% 정도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1, 2주 중에 한 번 나오는 신호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변동성이 커야 한다는 점인데 그건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으면 매매 수수료가 수익을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의 핵심 수익 구조는 큰 변동성 플러스 짧은 손절인데 이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변동성이 적은 장에서도 계속 기법만 믿고 매매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의 핵심은 매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이 투자 기법에 유리한 상황에서만 선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차이점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시장에 겸손하고 자신의 기법이 시장의 상황에 맞을 때만 매매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투자자는 장이 폭락하건 계좌가 박살나건 무조건 시장에서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몰빵하지요. 자, 어떤 방법, 어떤 수치를 조합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요? 혹시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장동건과 정우성 중 누가 더 잘생겼냐로 밤새 논의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체적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므로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종목에 따라, 구간에 따라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하나 잘 나왔다고 한껏 흥분되어서 하나의 종목, 하나의 전략으로만 승부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며 반드시 종목의 분산, 타임프레임의 분산, 지표의 분산, 시스템의 분산, 자금관리, 손절매 같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치밀하게 병행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